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에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민족이 독립을 되찾기 위해 나섰던 3.1절에 제주에서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파죽 지세로 쳐들어오는 강대국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 나라를 지키자며 시민들이 화염병까지 만들고 있지만 핵무기 위협까지 등장하면서 풍전등화 같은 상황입니다. 제주대학교에 다니는 우크라이나 출신 유학생 라친스카 카테르나 씨는 며칠째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향집 근처까지 러시아군이 진군하면서 가족들의 안부는 이메일로 겨우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잘 안 돼요. 자주 연락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연락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연락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한테. Слава Україні! Україна 만세! Слава Україні! 우크라이나 만세! Слава Україні! 우크라이나 만세! 제주에서도 우크라이나 출신 유학생 등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기와 전쟁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제주 도민들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군대와 국민들을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 관심을 갖고 도움 주기를 원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은 밤에서 잠을 잘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어나자마자 뉴스 보고 우리 가족은 안정하는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시위와 함께 도내 정치권 등에서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입장 발표가 잇따르면서 제주 도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제주에서는 3.1절 기념식이 취소됐고 애국 선열에 대한 참배만 진행됐습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도내 주요 기관장과 보훈단체장들은 제주시 조천읍 항일기념관에 애국 선열 추모탑을 참배하고 제주 지역에서 항일운동에 참여했던 선열들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로 일제 수탈에 맞서 싸웠던 제주 해녀 항일운동이 올해 90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록과 공적을 뒷받침할 사료 조사 등 제주 여성의 항일운동 조명 사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1932년 1월 12일 세화 5일 장터. 수백 명의 해녀들이 일제의 착취에 맞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해녀업조합이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일제의 편에서 수탈하면서 시작된 해녀 항일운동. 1931년 6월부터 7개월 동안 17,000여 명이 참여해 238회에 걸친 집회와 시위를 펼친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 항일운동이었습니다. 다른 그 항일 운동은 어찌 보면은 이제 지식인이라든지 그런 인텔리 계층의 그런 주도의 그런 항일이었다고 하면은 이번 제주 현지 항일 운동은 정말 소외받고 착취를 당하는 그런 계층 중심의 항일 운동이 아니나. 이처럼 여성이 주도한 최초의 항일운동이라는 의의가 있지만 국가유공자 등록 등 조명 사업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항일운동을 주도했던 해녀 5명 가운데 3명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됐고 나머지 2명의 서훈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투옥 기록 등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증빙자가 부족하다 함으로 인해서 지금 조명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빠른 딜레에 독립운동으로 선정되도록. 제주도는 해녀 항일운동 90주년을 맞아 오는 8월 해녀 항일운동 과정을 정리한 제주도 해녀 투쟁의 사실을 번역한 특별전과 마당극 등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도내 학교들이 일제 식민지 잔재 지우개에 나섰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학교 13곳이 교목을 가이지카 향나무에서 우리나라 고유 수종으로 교체했고 2곳은 영산홍 등 교화를 다른 종으로 바꿨습니다. 우길기나 월계수입 문양 등의 교표와 교기를 바꾼 곳은 13곳이었고 4곳은 교훈을, 2곳은 교가를 바꿨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내건 제주 지역 핵심 공약을 비교 분석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친환경 농가 기본소득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공산품 무관세 지역 지정 공약을 점검해봤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친환경 농가에게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심상정 후보. 친환경 농가 10,000 가구 이상을 확보해 환경과 농업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겁니다. 농업은 제주도 면적의 8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생태 농업으로 전환되어야 제주의 생태계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법은 모호합니다. 일단 중앙정부 일반회계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지급되는 각종 직불금, 지원기금과의 중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정책 실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제주를 방문하지 않은 안철수 후보는 제주 지역 공산품 무관세 지역 지정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인세 감면 이런 혜택을 제공해서 법인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데 유치하더라도 뭔가 사업적인 재료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바로 공산품 무관세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의 법인세 차등부과 공약과 연계해 제주를 무관세 지역으로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고 물가를 떨어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법인세를 차등 부과한다는 공약 속에 제주가 비교 우위를 갖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원자재 수급 등 제조업 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고 해결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2,273명이 발생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1,513명이 발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33,400여 명으로 늘었고 지난달에만 27,9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격리 중인 확진자는 11,600여 명이며 병상 가동률은 36.8%, 위중증 환자는 5명이며 백신 3차 접종률은 60%입니다. 진보당 김재현 대선 후보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의 완전한 해결은 민중 항쟁으로서의 정명과 미국의 공개 사과에 따른 명예회복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재현 후보는 제주를 군사기지 필요 없는 평화의 섬으로 만들고 건설 투기 자본만 배불리는 제2공항은 전면 백지화하며 영리병원을 개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올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오늘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수원 삼성과의 원정 경기에서 김주공이 올 시즌 제주에 첫 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제주는 오늘 승리로 1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리그 순위를 7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제재소에서 불이 나 숙소 33제곱미터와 비가림 시설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74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숙소에 있던 인도네시아인 근로자 등 2명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제재소 옆에서 어젯밤 소각을 했었다는 근로자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제주 연안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다른 지역 선망어선 2척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어선은 지난달 22일과 26일 남원읍 지귀도 인근 해상에서 그물을 던지거나 이미 잡은 고기를 버리다 적발됐습니다. 수사법에 따라 제주 본섬에서 7,400m 이내 연안에서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른 지역 어선과 대형 어선의 조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